여기가 가로수길 메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다 공실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50%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버티다 어떻게 한다? 폐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가로수길 지금 망했다는 소문이 진짜 많은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상권이 좋지 않아진 상태가 맞습니다. 압구정동 여기가 초입이죠. 예전에는 이 가로수길은 뜨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구정역 쪽이 1번이었죠. 그쪽 시세가 2000년 초반에 보시면 한 적어도 1억 정도 호가했을 때 여기는 2000년 초반 여기 가로수길 메인이 3,400만 원뿐이 안 했던 지역입니다. 가로수길이 어떻게 보면 압구정역 쪽에 비해서 3배 차이가 났던 그런 저평가된 지역이었죠. 근데 어떻게 뛰었냐, 여기가 아기자기한 카페들, 그 다음에 화랑들, 디자인 샵들이 있으면서 여기가 2000년대 초반에 감성의 거리로 자리를 매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했던 겁니다. 어떤 특이한 이런 상권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길이 점점 사람들이 찾고 몰려드는 핫플레이스로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대기업인 지금 해외 브랜드 SPA가 대기업 쪽에서 많이 브랜드가 들어왔던 겁니다. 첫 번째로 자라, H&M, 유니클로 이런 매장들이 이쪽에 질비하게 들어왔고 대형 매장들이 들어왔던 거죠. A-세컨드,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벅스, 커피 스미스, 여기가 본점이어서 여기서부터 매장이 뻗어나간 겁니다. 애플 스토어가 2018년도에 20년간 장기 임차를 하면서 일시불로 600억을 일시불로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애플 스토어, 제3의 애플 스토어를 꿈꾸고 이 건물주들이 여기를 줄기차게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 건물주는 통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600억을 일시불로 받았던 겁니다. 너도 나나 할 것 없이 이 주변의 사람들은 제2의 애플 스토어를 꿈꿀 수밖에 없죠. 일시에 600억을 받았으면 그때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걸로 다른 부분을 사고 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수길이 더 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와서 장사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건물을 소유하고 싶고 여기에서 뭔가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싶고 그런 거리로 변모했던 것이죠. 22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제곱미터당 매출액, 월 매출액을 조사했는데 여기 가로수길 평균이 61만 6천 원, 한 평이 3.3058이니까 약 매출액이 203만 원 정도, 그 정도 매출액. 그러면 10평이면 적어도 2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100평 정도면 지금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올렸던 그런 곳이고, 그 조사 대상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였다? 여기 가로수길이었다. 명동 같은 경우는 4.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공실률이. 그리고 홍대 상권도 10%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아직도 여기는 회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보시면 지금 1층 상가들이 여기가 가로수길 메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다 공실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메인 라인에도 불구하고 50%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기 침체와 소비의 위축입니다. 21년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리 차이가 0.5였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23년도 1월까지 몇 프로가 올랐다? 3%가 올랐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금리가 3%가 올려서 3.5%까지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중에는 돈을 회수한 겁니다. 내가 이자를 냈던 사람도 3%가 올랐으면
가상금리까지 더해지면 시중금리는 6%대, 7%대도 갔다는 겁니다. 이 금융권 더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지출이 어떻게 보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를 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소비를 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출액이 감소되고 그 매출액이 감소되다 보니까 버티다 어떻게 한다? 폐업을 하게 된 겁니다. 가로수길이 몰락했던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오프라인 시장이 죽고 온라인 쇼핑 시장이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배달 시장이 많아졌고 비대면이 확산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침체에 가속화되는 근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가의 공급이 과잉됐던 부분과 상권의 분산 효과입니다. 자, 망원, 성수, 합정동이나 이런 거리들로 많이 분산이 됐다는 거죠. 신도시 가보면 어느 정도 맞게 상권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뿐만 아니고 쇼핑, 교육 모든 부분이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특색이 있고 기업들이 이미 다 진출되어 있다는 거죠. 가로수길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근거리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여기만의 특색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인구 변화입니다. 아시겠지만 고령화, 저출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했다는 부분뿐만 아니고 그런 소비 여력도 약해졌다는 거죠. 소비할 수 있는 이 연령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이 가속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높은 임대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수길 전반적으로 여기도 공실, 여기도 공실입니다. 이 자리가 예전에 커피 스미스 1호점 이쪽에서 오픈해서 커피 스미스가 이쪽에서 뻗어나갔던 그 자리입니다. 전용 167평 정도 나옵니다. 보증금 17억에 월세가 8천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김소영 한의원이 있던 건물입니다. 김소영 한의원은 예전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미모의 어떤 여성 한의원이었죠. 원래는 압구정역 쪽에 있었죠. 전용 150평입니다. 지금 현재 15억에 월세가 1억입니다. 전용 150평에 아직 15억에 1억이라면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에이세컨드가 들어갈 때는 1억을 받았거든요, 월세. 그래서 이쪽에서 와 할 정도로 했던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애플스토어가 600억을 일시불로 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거지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월세가 높다는 현실입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가격의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더 내려달라, 더 올려달라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월세를 갖다가 100만 원, 200만 원, 몇십만 원 깎은 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산가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무조건 낮춰지는 거를 갖다가 원치를 않는 겁니다. 건물주들 대부분은 버티려고 하는 부분이 많을 뿐더러 이에 자산가들로 많이 매입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금액이 더 낮게 형성되지 않은 그 부분에서 공실률이 장기화되는 그 근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상가의 어떤 획일한 부분입니다. 뭔가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감성의 거리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만 살아남는 그런 가로수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고 하는 이런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가로수길이 현재 상황으로 올라가고 그 공실률이 앞으로 더 증가가 되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되는 이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수동 핫플레이스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압구정 로데오, 도산공원 이쪽으로 이전에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도 가로수길을 뜨니까 실질적으로 몰락을 했었죠. 근데 가로수길이 지니까 다시 그쪽이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